화력발전소가 외곽 방파제를 건설하면 침식 피해 지역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검토와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도내 시민단체와 정당들이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동해 지역의 한 아파트 단지 신축과 관련해 인근 아파트에서 환경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해 보상금 분배를 놓고 주민들끼리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 등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교육훈련센터가 강릉에 들어섭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전국적으로 3달 만에 가장 많은 700명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강원도에서는 오늘 원주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습니다. 원주시 보건당국은 원주에서 합창연습을 한 제천시 확진자와 접촉한 19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한 결과 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춘천에서는 서울 확진자의 가족 1명이 자가격리 중 확진됐고 영월과 삼척에서도 확진자가 1명씩 나왔습니다. 한편 지난 주말 비수도권 이동량이 직전 주에 비해 19% 증가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삼척 화력발전소가 1단계 침식 저감 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정부가 항만공사를 언제 허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곽 방파제를 건설하면 침식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문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지역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다른 전문가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시 근덕면의 소규모 리조트 앞 해변입니다. 모래가 쓸려나가는 걸 막기 위해 마대를 쌓아놨습니다. 발전회사가 정부의 명령을 받고 1단계 침식 저감 시설인 돌재를 설치하고 난 뒤 지난 3월에 벌어진 일입니다. 최근 침식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해양과학기술원의 책임연구원인 진재율 박사는 외곽 방파제를 건설하면 이런 침식이 남쪽으로 확산돼 덕산해수욕장까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맹방해변과 덕산해변은 바닷속 모래뚝이 단절되지 않고 서로 연결돼 모래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이라는 게 근거입니다. 항공사진을 이렇게 보면은 누런 모래 사주가 보이거든요. 그 사주가 덕산 쪽에 있는 사주하고 맹방 쪽에 있는 사주하고 덕산 그 서 바깥으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는 맹방하고 덕산하고 모래 교환이 서로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진재율 박사는 이런 상황에서 커다란 방파제를 건설하면 모래를 동반하는 파도가 북쪽으로 올라가는 건 그대로고 남쪽으로 내려오는 건 약해져 남쪽의 침식 범위가 넓어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북쪽으로 보내는 모래량은 과거하고 똑같이 보내는데 북쪽에서 자기한테 오는 모래는 과거보다 줄어들면은 그러면 침식이 되는 건데 그게 이제 과연 얼마만한 규모로 얼마만한 속도로 발생하는지는 모르는 거죠. 발전회사의 의뢰를 받아 해안 변화를 정기적으로 관찰 중인 강원대 김인호 교수도 가능성이 있는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업 계획에는 덕산 해변의 침식에 대해서는 대책이 서 있지 않습니다. 맹방 해변에는 이미 설치한 돌재 외에 이안재와 잠재 등 다양한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지만 덕산 쪽은 설계에서 빠져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침식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 뒷북을 치는 걸 반복하지 않으려면 면밀하게 관찰하다가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들 전문가들의 예상이 틀리지 않는다면 맹방에 이어 덕산 해변까지 보기 흉한 구조물이 들어서는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강원도와 강원경찰이 전담팀을 꾸린 지 한 달이 됐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역세권뿐만 아니라 개발 호재가 잇따른 춘천 지역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특별대책반을 운영하기 시작한 건 지난달 15일. 지금 감사를 진행하는 곳은 7개 시군입니다. 대부분 역세권 개발 예정지입니다. 춘천 속초 고속철도와 강릉 제천 동해 북부선 개발 호재가 있었던 속초 고성 양양과 화천 양구 인재입니다. 나머지 한 곳은 춘천인데 수율에너지 클러스터가 조성될 이곳 동면지내리 일대입니다. 총 사업비가 3천억 원 넘게 투입되는 대규모 개발 사업 예정지입니다. 도감사위원회는 이들 시군으로부터 2016년부터 최근 5년 동안
부동산 취등록세 납부 명단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전 현직 공무원을 추려내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 속초 고성 양양은 대조 작업이 끝났습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내부 정보를 통한 투기 의혹이 있는 사안은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체적인 조사에 의해서 진짜 투기의 의혹이, 그러니까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이 제기된다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강원경찰청도 부동산 투기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없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2017년 지역사회에 알려진 횡성군 공무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강원도 감사와 경찰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도지사는 물론이고 기초단체장 그리고 기초위원, 도의원, 다시 말해서 선출직 공무원 모두에게 토지 거래와 관련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춘천시와 LH가 동래면 거두리 일대에 추진하는 다원지구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를 집중 점검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들끓는 여론을 의식해 각 기관마다 전담팀을 꾸리고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결과가 민심의 기대에 못 미친다면 용두사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동해시의 한 아파트 신축 과정에서 인근 아파트 단지에 환경 피해와 주민 불편을 일으켰다는 호소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 보상금 지급을 놓고 주민들끼리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시에서 아파트가 신축 중인 현장입니다. 3년여 동안 아파트 건축이 이루어지면서 주변 아파트 주민들은 날림 먼지와 소음 등의 피해를 호소해왔습니다. 인접한 아파트 2개 동은 피해가 더 심한데 보상대책 공동위원회를 꾸려 아파트 공사업체와 협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공동대책위가 피해 보상 금액을 차등해서 책정하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앞동은 가구당 60만 원, 다음 동은 공사 현장과의 거리에 따라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차이를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의가 없이 부도로 책정이 됐고 30동 주민들의 위안장들이 거의 한 90%고 나머지가 한 분이 29동 위안장님이세요. 금액 책정에 있어서 제대로 된 주민들에게 설명도 없이 분배 합정이 나왔어요. 보상금이 차등 분배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접한 동끼리 입장이 갈렸고 같은 동에서도 분열이 생긴 겁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았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60만 원 받았어요. 또 30만 원씩은 받은 사람이 있고 안 받은 사람이 있고 그 30만 분명히 받았는데 얘기 좀 해달라니까 각서까지 쓰고 해서 못한대요. 공사업체 측은 보상금 배분에 대한 주민 합의가 안 돼 아직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보상금 배분 문제는 아파트 주민들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전세대로 해서 뭐 그분들이 원하는 금액은 아니겠지만 그 기준 안에서 그 금액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도 자꾸 저렇게 거부를 하시니까 저기서 답답한 거죠. 공사업체 측은 피해 보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중재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강원도 내 고등학생들이 학생인권 조례 제정운동에 나섰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는 그동안 강원도 교육청에서 주도해 여러 차례 제정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는데요. 학생 조직이 직접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화길 기자입니다. 강원도의 8개 학생단체가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현장의 학생인권 침해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12개 시군 934명의 고교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학업 성적과 성별, 용모 때문에 차별을 받았다는 학생이 17%에 달했습니다. 교복에 명찰을 부착할 것을 강요당하거나 교복의 치마 바지 선택권과 두발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학교 공간에서조차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현실에 분개했습니다. 특히 설문 과정에서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학생 인권 조례 제정이 절실하게 다가왔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이 일단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인지도 자체도 굉장히 떨어지고 학생들이 학교의 규정의 재개정 절차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는 실태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학생 인권 조례를 제정한 곳은 6곳.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광주, 서울, 전북, 충남에 이어 최근 인천에서도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2013년과 2015년 2차례 강원도의회 조례안 상정을 추진했다가 무산됐습니다. 일부 단체에서 동성애 조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일단 학생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의 소중한 의견을 잘 경청해서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고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안팎에서는 조례 제정 재추진 움직임도 있습니다. 민병희 교육감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만큼 내년 6월 임기가 끝나기 전에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조례가 이미 제정된 지역에서조차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학생 인권 조례. 인권 침해 당사자인 학생들이 직접 나서면서 찬반 논란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